자, 화학 결합의 종류를 얘기할 건데 화학 결합 얘기하기 전에 이온을 먼저 알아야겠죠? 라고 하면서 이온을 시작합니다. 이온이 뭐냐? 자, 이온이 뭐냐? 원래 원자가 가져야 되는 전자수보다 더 많은 전자를 갖고 있거나 더 적은 전자를 갖고 있는 애들 정도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는다, 그리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는다 라고 했었는데,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될 거고요,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될 겁니다. 왜 얘네가 각각 양이온이고 음이온이냐? 자, 양이온의 경우는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전자수보다 많아. 근데 양성자는 전하량이 플러스 1, 전자가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라면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많죠, 수가. 그러면 두 개를 합하게 되었을 때 두 개를 합한 결과는 0보다 크겠네. 그래서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의 전자배치 모형으로 살펴보면 마그네슘 원자는 원자 번호가 12번, 2족 3주기 2족 원소인데요. 원자가 전자수가 2입니다. 그래서 전자 두 개를 잃어서 안정한 전자 배치, 원자가 전자수가 0인 안정한 전자 배치 되려고 할 거야.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전자를 잃고, 즉 누군가에게 주고 안정한 이온이 된다. 안정한 양이온이 된다. 어떤 이온이 되냐? 마그네슘 이온이 된다.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을 보면은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12고 전자의 수 하나 둘 셋 넷 다 10개 해보면 누가 더 많아? 양성자 수가 더 많아. 몇 개 더 많아? 두 개 더 많아. 그래서 두 개 더 많은 수를 위에다가 표현해준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전자배치 모형으로 얘가 이온이냐 원자냐 구별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대괄호로 써여 있고 위에 뭐 플러스 그다음에 뭐 마이너스 숫자가 적혀 있으면 걔는 이온이야. 자, 특징. 형성 원리. 특징이 아니라 형성 원리. 자,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어서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어 양이온이 된다.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 10개죠. 10개. 전자수가 10개인 원자는 어떤 원자냐? 네온. 18족 2주기. 2주기였나? 2주기. 네온. 원자 번호 10번인 네온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10개의 전자 배치를 가지는데, 마그네슘 이온도 두 개를 버려서 네온이랑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왜? 안정해지는. 정의. 뭐 앞에서 말했듯이 전자를 잃어서 양전하를 쓰는 입자를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음이온. 음이온은 반대다. 그냥 좀 맞춰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자 16족 2주기 원소 산소를 생각해 봅시다. 얘는 원자 번호가 8번인데 전자 두 개를 얻는데 왜? 원자가 전자수가 6개니까 8개를 채우려면은 두 개를 얻어야겠죠? 자, 그러면 양성자수랑 전자수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아? 전자수가 더 많겠네? 그럼 얘는 0보다 작겠네요. 전하량이. 따라서 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산소 원자를 보면은 원자가 전자수가 6. 그래서 전자 두 개를 채워서 8개 다시 0이 되려고 할 거야. 보면은 산화 이온이 되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네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네요. 안 세봐도 이제는 알아야 돼요. 딱 두 개의 전자 껍질이 꽉 채워져 있으면 네온이고 세 개가 채워져 있으면 아르곤. 얘는 안 봐도 이제 외워야 됩니다. 형성 원리.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어 음이온을 형성한다. 정의. 음전하를 띠는 입자. 앞에 있는 거 생략할게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이 있는데 여기는 아마 적지 않았지만 이제 15, 17족 비금속 원소들은 몇 주기, 2, 3, 4주기, 2, 3주기가 있을 거예요. 2, 3주기. 2주기 15족
질소, 산소, 플루오린은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되려고 해? 네온. 2주기. 2주기 네온. 얘네 18주기죠. 원자번호 원자번호를 아래에 들어요. 왼쪽 아래. 자, 3주기. 3주기부터는 좀 많이 특이해지긴 하는데 일단은 인, 황, 염소 얘네가 누구랑 똑같은 전자 배치가 되려고 해? 3주기 8번 아르곤. 뭐라고? 왜? 뭐 말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뭐예요? 아니야? 아 이건 편집해야 되잖아요. 귀찮단 말이야 편집. 일단 풀 버전으로 올리고 여러분들 알아서 적당히 넘겨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이온을 얘기할 건데 양이온은 1족에서 아니 1족, 2족 일단 13족으로 할게요. 1족, 2족만 할 거고 13족은 특별 케이스. 자, 1족, 2주기 리튬 그 다음에 베릴륨이죠. 얘는 생략할게요. 베릴륨은 잘 안 나와서. 근데 익숙한 물질 나트륨, 마그네슘 얘네 몇 주기죠? 3주기죠. 그리고 3주기에 알루미늄까지. 자, 얘도 전자를 잃어서 네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전자 껍질 수가 몇 개예요? 2개죠. 원래 3개였는데 이온이 되면서 2개가 돼요. 자, 음이온들은 얘네가 음이온이다. 비금속 원소들은 지금 음이온이 돼봤자 어차피 전자 껍질 수가 변하지 않아. 근데 양이온들 얘네는 이온을 전자를 버리면서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합니다. 원래 4개였는데 3개로, 원래 3개였는데 2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양이온의 경우 전자 껍질 속에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명령 방법. 자, 이걸 뭐 굳이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양이온은 그냥 이름 붙이면 됩니다. 이온. 음이온은 얘네를 화이온으로 붙입니다. 플로린 화이온. 그 다음에 브로민 화이온. 근데 원소 이름이 땡땡소로 끝나면 소를 뺀다. 산소에서는 소를 빼고요. 질소에서도 소를 빼고요. 탄소에서는 탄소 이온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 염소도 소를 빼서 염화이온 같이 이름을 지어주면 된다. 근데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건 원소에만 해당하고 이제 다원자 이온의 경우는 그 친구의 원래 형태 이름을 따와서 붙이습니다. 황산 이온이나 뭐 염소산 이온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는 좀 여러 가지 원자가 결합했기 때문에 이름이 좀 달라집니다. 자, 이어서 화학 결합의 종류. 자, 이제 이온들을 결합시킬 거야. 그리고 이온이 아닌 녀석들이 결합하는 것도 살펴볼 거야. 그래서 2가지 결합을 살펴볼 건데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있습니다. 먼저 2개를 살펴보고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볼게요. 전자 배치적으로 설명을 합시다. 자, 가장 간단한 원자번호 11번 3주기였나? 3주기 1쪽 원소 나트륨, 3주기 17쪽 원소 17번 염소. 2개가 반응할 거야. 각각 원자 한 개씩 반응한다고 해봅시다. 분자 형태가 아니라 원자만 있어가지고. 자, 나트륨 원자는 11번. 원자과 전자수가 1이야. 그러면 전자 한 개를 버리려고 할 거야. 준다고 합시다. 원자를 주려고 할 거야.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있어야지. 나 한 개 부족한데. 그리고 염소 원자 원자과 전자수 7개. 한 개만 더 받으면은 8개 채워서 0이 될 수 있어. 그럼 나트륨이 주는 걸 받는 거지. 그럼 이 과정에서 전자가 몇 개 이동한 거야? 한 개 이동한 거야. 한 개 이동해서 나트륨은 플러스 양이온이 될 거고 염소는 마이너스 염화이온 음이온이 될 거야.
자, 양이온과 음이온은 각각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데 서로 종류가 다른 전하 사이에서는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한다. 이것을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끌어당기는 힘. 우리가 이제 마찰 전기 같은 거 실험해보면서 이거 뭐였죠? 이거 머리카락에 머리에 비벼가지고 머리카락 끼우는 거. 뭐 비비는 거였지? 풍선? 풍선. 왜 떠요? 마찰 전기 만들었죠. 어디서 어디로 정확히 이동하는지 모르지만 머리카락이랑 풍선 둘 중 하나는 플러스를 가지고 오고 나머지 반대쪽은 마이너스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서로 끌린 다음에 그럼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정전기적 입력으로 단단하게 결합한다. 자, 공유 결합은 다릅니다. 공유 결합은 이름에 힌트가 있다. 공유할 거야. 자, 이 비금속 원소들은 음이온이려고 해. 즉 전자를 가져가려고 해라고 말을 했었는데 만약에 비금속 원소들끼리 있다고 해봅시다. 자, 누군가는 전자를 많이 가져가려고 할 거고 누군가는 전자를 적게 가져가려고 할 거고 누구는 세게 가져가려고 할 거고 누군가는 그냥 좀 평화롭게 가져가려고 할 거야. 그럼 이제 서로 다른 애들끼리 부대끼다가 그래 그럼 너랑 나랑 우리 서로 공유하는 걸로 하자 라고 말하면서 많이 가져가고 이렇게 전자를 서로 공유해서 전자들끼리 쌍을 이루게 만들 거야. 이거 전자쌍을 공유한다 해서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가 결합하는 걸 보자. 자, 수소 원자는 전자가 1개야. 근데 가장 안정하게 되려면 전자 1개를 받아야 돼. 산소 원자는 전자가 8개야. 근데 원자가 전자수는 6개죠. 8개를 채우려면 2개를 얻어야 돼. 수소랑 이제 눈이 마주친 거지. 너 하나, 나 하나 서로 공유하면은 나 1개 채우고 너 1개 채우고 되는 거 아니야? 공유를 해. 공유를 하면 일단 원래 수는 변하지 않죠. 근데 나는 1개를 공유받았기 때문에 1개가 늘어난 것처럼 볼 수 있고 얘도 1개를 공유받았기 때문에 1개가 늘어난 것처럼 볼 수 있네. 반대쪽도 1개 공유받아서 늘어난 것처럼 볼 수 있고 1개 공유받아서 늘어난 것처럼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수소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공유 원자쌍 덕분에 2개처럼 볼 수 있는 거고 산소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전자 껍질에 채도 치웠네. 그죠? 이처럼 원자과 전자수에 따라서 그 수에 해당하는 전자쌍을 공유한다. 전자쌍을 공유해서 공유결합이 형성됩니다. 서로 전자를 내놓기 때문에.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차이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공유결합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거고요. 이제 공유결합에서 금속 원소가 없다면은 공유결합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여러 가지 물질의 공유결합 모형이고요. 가끔 이렇게 렉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산화마그네슘, 염화칼슘. 염화칼슘은 지금 염소 분자가 2개, 염화 이온이 2개. 산화마그네슘은 각각 1개씩. 그다음에 산소 분자에선 2개씩 공유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온 결합의 모형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공유 결합에서 몇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공유 결합에서 이 공유 전자쌍의 수는 어떻게 결정되냐? 즉 공유 전자쌍의 수는 무엇을 의미하냐랑 똑같은데, 일단 공유 전자쌍의 수를 결정짓는 것은 원자과 전자의 수예요. 자, 원자과 전자수가 7개야. 그럼 몇 개를 공유받을 수 있어요? 내가 6개면 4개면 공유 전자쌍의 수는 원자과 전자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원자과 전자수를 8에다 빼준 거랑 똑같다. 그러면은 14족의 경우는 4개, 15족의 경우는 3개,
16쪽의 경우는 2개, 17쪽의 경우는 1개까지 4개, 3개, 2개, 1개의 공유 전자쌍의 수가 가능하다. 공유 전자쌍의 수를 채운다. 그리고 이 공유 전자쌍 하나를 결합 하나로 볼 수 있고요. 이처럼 산소의 경우는 공유 결합 이 2개 있기 때문에 이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듀얼인가 더블 본드라고 했던 것 같아요. 듀얼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공유 전자쌍 한 개를 결합 한 개로 봐서 이중 결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공유 전자쌍의 수가 한 개면은 여기 안 나올 것 같은데. 카메라에 안 찍혔거든요. 공유 결합이 한 개 있으면, 공유 전자쌍의 수가 한 개 있으면 여기 지울게요. 공유 전자쌍의 수가 한 개 있으면은 두 원소 사이에 한 개 있으면은 단일 결합. 두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 수가 2개면은 이중 결합. 3개면은 3중 결합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금속 물질에서 이 공유 2개의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의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얘네가 뭐 서로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되고 뭐 성질은 어떻게 되고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근데 결합의 수랑 공유 전자쌍의 수는 항상 매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물 분자의 경우는 위에서 살펴봤듯이 단일 결합이 2개 들어있어요. 근데 산소 분자의 경우는 이중 결합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가 몇 개씩 결합하는지는 뭐 여러 가지 모형을 통해서 알 수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문제를 내는 경우는 크게 없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다. 예제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한번 풀어보고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여기를 하면은 개념은 끝입니다. 즉 진도는 오늘 수업 진도는 끝입니다. 결합 방식에 따른 물질의 성질. 자, 이온 결합 물질 당연히 이온 결합으로 생성된다. 얘네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개씩 정해져서 결합하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배열돼서 3차원 구도를 만든다. 자, 여기를 알아야 나중에 나타나는 거를 좀 설명할 수 있는. 자, 이처럼 3차원 구조를 만드는데 얘네를 결정이라고 하고요. 결정, 크리스탈이라고 하고요. 크리스탈. 가장 기본을 이루는 단위체가 있는데 걔네를 뭐 결정 단위체, 여러 개의 결정 단위체, 결정 격자 구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결정 구조가 있는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쌤도 거긴 잘 몰라요. 화학 파트인데 거기는 이제 이온이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는지만이 중요한 게 아니어서 많이 복잡합니다. 지금은 얘네가 정해진 비율로 규칙적으로 배열돼서 3차원 구조를 만든다 정도. 자, 그럼 얘네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하냐? 화합물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게 결합한다. 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결합하는 이온의 개수비가 결정되는데, 자,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이 있을 때 두 이온의 전하량에 따라서 결합비가 결정된다. 자, 금속 원소가 A, 비금속 원소가 B라면 두 이온의 전하량의 역수비로 결합한다. 자, A분의 1과 B분의 1로 결합하는데 얘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냈을 때 B 대 A가 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저기 들어갈 숫자는 자, A가 1이고 B가 1이면 여기에 1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내용 1 안 적습니다. 1은 생략.
항상 숫자 1을 생각합니다. 화학식에서. 위에서도 애초에 전하량도 우리 전하량 표시할 때 1은 안 적잖아. 이상하게 화학식에서는 1을 많이 생략하더라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무슨 그냥 굳이 안 적나 봐. 생활속의 이온 결합 물질 이거 알려져 있는 것만 적자. 자,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염화나트륨은 소금의 두 성분이고요. 염화칼슘은 제설제의 성분입니다. 탄산칼슘, 수산화 마그네슘. 탄산칼슘은 다이아 껍데기, 조개 껍데기, 각각류의 껍데기와 같은 애들의 주성분이고요. 수산화 마그네슘은 제산제의 성분이에요. 얘네가 뭔가요? 그냥 그런 성분이네. 얘네 지금 원주기에서 설명하면 시간이 없잖아. 그리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네 성질이나 특징. 애초에 소금의 특징 궁금한 사람 별로 없잖아. 짜다? 짜다 정도? 자, 공유결합 물질. 얘네도 당연히 공유결합으로 생성된 애들이다. 얘네는 일정한 수의 원자들이 결합해서 분자를 이루는데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수를 원소 기호기의 정수로 나타낸다. 단 1을 생긴다. H2 뒤에 끼리 생략했죠. 그래서 생활속의 공유결합 물질이 뭐가 있냐? 뭐 질소, 뷰테인, 설탕, 에탄올 여기 적혀져 있지 않은 무수히 많은 공유결합 물질이 많다. 뭐 메테인, 에테인, 메틸 알코올, 에테르, 디에틸 에테르 뭐 어쩌고저쩌고 엄청 많습니다. 근데 굳이 그걸 다 적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자주 나오는 건 좀 적었는데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설탕, 얘네들 화학식, 에탄올, 얘는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얘네는 다른 곳에서 많이 나와서 특징은 뭐 외우고 싶으면 외워도 되고 굳이 말하지 않을게요. 생략할게요. 자,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 자, 이제 보통 전기 전도성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 물어봤을 때, 고체 상태에선 전기 전도성이 없다. 자, 소금에 전극을 연결하고 전원을 켜면은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를 물에 녹였어요. 소금을 물에 녹였을 때 소금물이 되면은 전류가 잘 통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땀을 흘린 다음에 콘센트에 손가락을 탁 넣으면은 감전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건조한 상태이면. 물론 그렇지 않아도 감전되겠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젖어 있는 상태면. 자, 이온이 전하를 운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전류가 애초에 뭡니까? 전류가 뭔가요? 자, 전기가 통하는 게 뭐야? 전기가 흐른다는 게 뭐예요? 애초에 우리가 흐른다라고 표현한다는 순간부터가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내포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전류가 뭔지 다시금 떠올려 보자면 전류라는 것은 전하가 움직이는 거예요. 전하가 움직이는 거, 흐르는 거예요. 뭐 흐르는 것, 움직이는 것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전하를 가진 입자가 있으면 걔네가 움직여. 그럼 그게 전류야. 만약에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였을 때 염화이온은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나트륨이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그럼 얘는 전류가 발생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였을 때 얘네는 물 속에서 물 분자에 의한 인력 때문에 서로 분해가 된다. 자, 그래서 얘네는 양이온과 음이온은 나눠지게 되는데 전원을 연결했어. 이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넣어서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을 넣어서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나오게 될 거고요.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가 잠깐만 반대인가? 전자가 나오고 전자가 들어가는 거 맞죠? 쌤이 지금 헷갈리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유가 흐르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가 이동해요. 맞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가 이동해요. 마이너스가 전자가. 자, 그러면은 전자가 점점 나오고 있는 음극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플러스 전하를 띤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 음전하를 띠고 있는 음이온, 염화이온이 전자의 이동 방향대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 적혀있죠.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자 그러면 이온이 전하를 운반하려는데 액체 상태일 때도 그럴까요? 네. 액체 상태일 때도 그럽니다. 액체 상태가 애초에 뭐야? 액체 상태가 애초에 뭐예요? 액체 상태가 뭐냐고. 액체 상태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 상태예요?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가지고 부피를 모양을 변해도 어쨌든 일정한 부피를 모양을 변할 수 있는 애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흐를 수 있겠네. 그래서 액체 상태일 때도 전기가 흐릅니다. 하지만 공유 결합은 달라요. 공유 결합은 하나, 둘, 액체까지 포함해서 전부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딱 두 가지. HCl과 NaCl. 이 두 개는 나중에 2학기 때 산과 염기를 배우면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얘는 물에 녹았을 때 수용액 상태가 됐을 때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전기 전도성이 흘러요. 그럼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가 안 흐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